안녕하세요. 소박한 내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챗 GPT 같은 챗봇이겠죠. 챗봇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챗봇의 엔진에 해당하는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은 주변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할 내용은 언어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어 모델이란 게 뭐냐? 제일 기본적인 정의를 따오자면 문장을 줬을 때 문장의 확률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게 이제 이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그럴듯한 문장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무척 간단하죠. 문장을 주면 그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문장인지 그럴듯한 문장인지를 확률로 반환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값 자체보다는 여러 문장을 줬을 때 그 여러 문장들의 각각의 확률의 순서가 있겠죠. 어떤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더 그럴듯한지. 그래서 확률에 대한 순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게 더 그럴듯한 문장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 든 게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문장이죠. 쉽게 말하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약간 변형시켜서 계속 언어를 조금씩 망가뜨려 가면서 그럴 때 이 세 문장에서 가장 그렇다는 문장은 이 첫 번째 문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다음 문장은 좀 더 확률이 적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망가뜨린 문장은 확률이 더 적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이 하는 일은 어떤 문장이 더 그럴듯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린 언어 모델만 가지고는 우리가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조금 변형하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생성형 언어 모델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문장이 주어지고 이 다음에 올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문장이 왔을 때 단어 1이 뒤에 올 확률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값을 이제 모델이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확률 값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확률 값 중에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어 1을 선택했다. 그럼 다음 문장은 앞에 이전 문장에서 단어 2를 선택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를 붙여나가는 형태로 문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생성형 언어 모델을 만든다면. 그래서 여기 얘기 드리는 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다음 후보 단어들이 있고 그럴듯함, 다음에 그 단어가 오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그럴듯한가를 이제 확률로 반환하는 모델이에요. 선택한 단어를 문장에 다시 덧붙여서 이제 다시 모델이 재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계속 확장해서 완성해 나간다. 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 거죠. 이 생성형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여기 예로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 예를 이제 들어놓은 건데요. 이제 이게 생성형 모델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이제 난이란 문장이 들어왔고 다음에 나올 여러 단어 중에서 난 다음에 가끔이 올 경우가 있겠죠. 이 난 다음에 온 거죠. 이럴 때 확률이 꽤 높았다고 쳐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을 선택하면 이제 이 가끔을 붙여서 다음 모델의 입력으로 난 가끔
입력으로 하고 그 난 가끔이란 문장에 대해서 다음 단어로 올 단어들의 후보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눈물을 이 난 가끔에 이어서 나올 확률이 높았다. 그럼 이제 눈물을 선택해서 이제 문장은 난 가끔 눈물을 이런 단어가 이제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흘린다까지 붙으면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후보 단어 중에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형태잖아요. 단어를 이어 붙일수록 이제 그 전체 문장에 대한 확률은 0에 가깝게 수렴을 하는 거죠.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수만 가지의 단어의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만 가지의 후보 문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딱 하나의 문장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그 한 문장의 확률은 매우 작겠죠. 그리고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당연히 확률이 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말로만 그냥 아주 간단한 예시와 말로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좀 부족하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간단한 언어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대통령 연설문 언어 모델.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기준으로 만든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뭉치라는 게 있는데 말뭉치가 쉽게 말해서 이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쓴 문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연설 기록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고 지난 4명의 전 대통령의 3484건의 연설문을 이제 말뭉치로 한다는 거죠. 이 말뭉치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모두에게 공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연설문이니만큼 정리가 잘 돼 있을 거며 다들 언젠가는 어느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친숙한 문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설문 작성기의 동작 과정 이걸 설명드리면 그래서 연설문은 항상 특수문자 시작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수문자 시작의 확률은 당연히 1이죠. 왜냐면 항상 이걸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특수문자의 다음 단어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로 올 나열. 그래서 다음 단어로 특수단어 끝을 선택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제 반복 과정이 현재 문장에서 끝부분과 일치하는 부분 문장을 연설문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문장의 끝부분에서부터 일치하는 부분을 여러 연설문들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설문에서는 끝에서 뭐 예를 들어서 3단어가 뭐 일치했다던가 어떤 연설문은 끝에서 2단어가 일치했다던가 뭐 이럴 수 있겠죠. 실제 연설문에 있는 일치하는 부분 문장 중에서 다음 단어를 후보 단어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치하는 부분에 다음에 어떤 단어가 쓰였나를 이제 캐치해서 그 단어들을 후보로 나열을 하는 거죠. 근데 후보로 나열을 할 때 이 부분 문장이 얼마나 일치했는가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빈도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률 순으로 나열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확률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를 선택하면 이제 이 다음 단어가 이 연설문 뒤에 붙어서 이제 새로운 연설문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길어진. 그 조금 더 길어진 연설문 문장을 기준으로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끝이라는 특수문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한다 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연설문을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란 단어로 연설문 시작을 하고 항상 안녕하십니까 를 선택하면 이제 안녕하십니까가 붙은 연설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나온 단어들이 이제 실제 연설문에서 나온 단어들이 대통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말, 대통령, 제후의 즐거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반갑습니다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반갑습니다를 선택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라는 연설문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에 나온 단어로 이제 오늘, 우선, 2003,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마우스를 후보단에 올리면 실제 연설문에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반갑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어서 연설문에 나온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실제 연설문에 나온 단어들의 빈도수를 통해서 이 다음 단어의 어떻게 보면 확률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으로 나올 단어가 제가 뭐 예를 들면 오늘 정말 여러분을 고맙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실제 연설문을 기준으로 다음 단어를 붙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빠르게 붙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짧은 연설문을 만들어 봤고요. 기존에 있었던 연설문들의 부분을 약간 짜집기 한 것 같은 그런 연설문들을 이제 언어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봤고요. 언어 모델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목적 자체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문장은 다시 말하면 유창한 언어 구사가 목적이다.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관계나 논리적 타당성 같은 거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어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 잘하는 이야기꾼 혹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사기꾼 같은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말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말은 되는데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우선 언어 모델 자체적인 원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더 잘하게 하고 싶다.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본 GPT 같은 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버트 같은 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말뭉치 규모를 키운다. 그러니까 문서를 더 많이 넣는 거죠. 다양한 표현이 들어있는 더 많은 문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 문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표현이 풍성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표현력,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높여서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문장 길이의 증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연설문을 만들 때도 문장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초기에 언어 모델들은 이제 문장에 한계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문장의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뭐 예를 들면 뭐 100개라든가 뭐 이런 식의, 혹은 입력으로 들어온 문장을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특정한 크기로 표현을 하는 형태로, 압축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GPU 컴퓨팅의 발달을 하고 하면서
입력으로 들 수 있는 길이가 뭐 예를 들면 10,000개라든가 뭐 20,000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뭉치에 실제로는 똑같이 정확한 표현이 없더라도 비슷한 유사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경우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 얘가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저 페이크다, 페이크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의적이고 뭐 혁신적이다 이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단어들이 비슷하게 쓰였으니까 거기 다른 단어가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A랑 B가 많이 쓰이고 B랑 C가 많이 쓰면 A, B, C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섞여서 들어온 단어다. 섞여서 들어온 부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챗봇으로 언어 모델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나와 그거에 대한 한계를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언어 모델에서, 생성형 언어 모델에서 이제 입력으로 문장을 주잖아요. 근데 문장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지리 문장을 먼저 주는 거죠. 지리 시작, 지리 끝 사이에다가 어떤 질문을 넣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른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리 문장을 포함시켜서 입력으로 입력을 보내면, 그러면 그 문장에 해당하는 답변을 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이제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챗봇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좀 얘기 드리자면, 단일 추정 모델로서의 한계가 있거든요. 뭔가 내가 질의를 했다고 해도 정말로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명확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관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언어 모델의 결과로 나오는 거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뻔한 질문에는 뻔한 답변이 나온다. 뭐 재미는 있겠죠. 뻔한 답변이라도 답을 잘해주면. 근데 논란인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정책의 뭐 유용성이라든가 뭐 혹은 뭐 의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런 의미에서 편협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챗봇에서 이게 이제 휴리스틱으로, 이게 추단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이제 이런 애매한 답변이 여러 개 막 갈리는 질문이 나오면 이제 모호한 답변을 내놓도록 챗봇의 기능을 좀 확장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논란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을 내놓고, 뻔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뭐 뻔한 답을 내놓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이게 막 인텔리전트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답변이 이제 생성이 되면 이게 다시 모델의 말뭉치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죠. 생성된 답변을 기준으로 다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혹은 생성된 답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조금만 고쳐서 뭐 예를 들면 뭐 숙제로 냈다거나 혹은 웹에 올린다거나, 그러면 다시 그 문서가 이제 이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답변을 강화하는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델이 점점 되게 꼰대같이 돼간다. 이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뭔가 다양성이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뭐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신뢰를 하기에는 나아가야 할 길이 좀 멀고 험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를 막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야 그게 이제 경제를 이끌어서 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는 게 과도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웹페이지로 오셔서 한번 연설문을 작성해 보시면 언어 모델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